안녕하세요. 쓰레기 같은 인테리어 사기꾼들을 고발하고 분리수거하는 인테리어 환경미화원 인사고TV입니다. 중고 물품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당근마켓이라는 플랫폼이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근마켓에 중고 물품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관련돼서 문의를 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빈틈을 놓치지 않고 몰상식하고 파렴치한 사기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인테리어 사기를 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전에 제주도에서 피해를 입으신 현장을 직접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사를 올 리모델링 하는 공사였고요. 하자나 이런 부분보다는 아예 도기와 수전 그리고 창틀 작업은 했지만 유리가 아예 들어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죠. 모두 페인트를 칠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바닥 타일도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바닥 장판 공사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이 등 같은 경우에는 교체가 예정되어 있는데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전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곳에 문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들은 전부 다 마찬가지고요. 이곳 창틀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 전기기구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 에어컨과 이곳의 전등도 교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페인트 칠도 해줬어야 되고요. 이 빨래 건조대 같은 경우도 철거 예정이었는데 철거되지 않았고요. 이것도 콘센트 마무리가 안 돼 있고 유리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겉으로 보셨을 때는 약간 공사만 조금 덜 되었다는 느낌만 받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 견적수와 비교해 볼 때는 피해 상황이 너무나도 큰 걸 알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기는 공사는 철거, 벽, 타일, 창호, 도배 등 올 리모델링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완료된 공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철거, 장판, 도배 정도로 전체 공사의 한 40% 정도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물건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싱크대는 들어오지 않았고 욕실에 있는 수전, 욕조, 변기 등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방문, 현관문, 중문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베란다 페인트도 칠해져 있지 않았고 베란다의 철거도 완전하게 진행되어 있지 않았고 방충망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것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여기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셨을까요? 다른 인테리어 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100% 잔금을 전부 다 지급 완료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였을까요? 일단 이 피해자께서 어떻게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했는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커뮤니티 당근마켓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네네네. 올리자마자 네. 이 챗이 장난 아니게 오는 거예요. 당근마켓. 네네. 10개, 20개 정도 올 정도로. 20개 정도. 네. 이 계약했던 요 미소 디자인 요 업체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왔던 분이에요. 견적을 한 3군데 정도 받아봤거든요. 아, 이제 전체적인 견적은 3군데. 네. 저한테 이게 견적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생각보다 견적서가 네. 되게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네네네. 자세히도 나와 있고. 네, 그래서 보니까 신뢰가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 이분이 괜찮겠구나. 음. 면허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업자 등록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그에 대한 면허를 갖추니까 이게 보통 그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인테리어다 네. 하시면 면허는 적어도 갖고 일을 하시지 않을까 네. 이런 신뢰를 갖고 네. 이렇게 의외로 면허를 갖지 않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런 식으로 공사 진행하시다가 네. 도망치시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여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그리고 많아요. 뭐 부가세 뭐 영수증에 대해서는 뭐 이게 어떻게 하실 거냐 하니까 뭐 그건 당연히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죠? 이 부분 뭐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뭐 나중에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어떤 부분? 그러니까 부가세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되세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네. 일단 공사가 진행이 되면 네. 부가세에 포함된 총 금액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네. 그리고 부가세 같은 경우는 원래 건설 업체 쪽에서 전부 다 끊게 돼 있어요. 관행적으로 소비자들은 비용을 조금 더 낮추고 싶어 하고요. 10% 정도. 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세무 탈세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10%를 빼고 매출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관행적인 부분이라서 네. 원래는 끊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업체에서 이게 부가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네네. 뭐 부가세 같은 경우는 무시하고 가는 게 네. 훨씬 더 금액적으로도 마음에 걸린 게 혹시나 이게 네. 세무서에서 이게 지금 잘못된 네. 이런 이 탈세 혐의로 이게 공범이 되는 뭐 이런 혐의를 지금 그런 나중에 건 아니에요. 네. 돈을 사장님께서 네. 지급을 하시고 네. 이분이 끊어주면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보셨다시피 소비자는 당근마켓에 인테리어 관련된 글을 올렸고 글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무려 20군데의 업체에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인사고TV는 이 지점에서 충격적이었던 부분이 당근마켓이 인테리어와 관련된 플랫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플랫폼을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마켓은 불량업체나 사기업체가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단 1도 필터링이 되지 않고 피해 방지나 사기 피해와 관련돼서 법적인 의무를 질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당근마켓을 통해서 사기를 주고 피해를 주더라도 소비자분들은 아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분들의 이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사기꾼들은 당근마켓을 통해서 영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기꾼들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계속 사기를 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이 피해자분께서는 그러한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나름의 업체 검증을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체하고는 3월 8일에 계약서를 주고받고 제가 직접 그 사무실 네. 현장 가서 네. 계약을 한 부분이에요. 혹시나 또 이게 사무실이 없는 업체일 수도 일단 그거는 확인을 하셨네요. 예, 갔다서 그냥 보니까 뭐 여러 뭐 자리를 넓어 있고 일단 사무실랑은 사무실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추후에 알게 된 사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지인분의 사무실을 옆에 하나 무허가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던 거죠. 이것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본인 명의 통장으로 네. 입금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네. 여기 보면은 본인이 아니라 와이프. 네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금융거래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걸려 있었겠죠. 본인이 아니라 아내분 한명 계좌를 이용해서 모든 피해자분들이 이분한테 돈을 입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뭐냐면은 이 분이 출산을 앞둔 아내분이 있어요. 출산을 하게 되고 산부인과 비용도 더욱 내고 산후조리원에 가야 되는데 네. 본인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애를 이렇게 키우는 입장에서 얼마나 참 힘이 들까. 아내분을 이게 산후조리원에 보내줘야 되는데 돈도 없고 사장님 이거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평생 제가 진짜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설마 사연이 있고 하는 아내하고 또 애기까지 살면서 네네네. 이렇게 사기를 치겠냐 믿고 네. 제가 그냥 보내줬던 거예요. 이런 사기를 당하셨을 때 아니면 뭐 공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때 네. 인테리어 예정이신 분들한테 네. 조금 뭐 충고라든지 네. 이런 거를 좀 한마디 정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시죠 네, 보통. 이렇게 네.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네. 이게 일의 진행을 지켜본 바 네. 참 깨달음이 많더라고요.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사업장 등록 여부, 면허 여부. 건설 허가에 대한 네. 요 여부. 돈을 입금시킬 때는 반드시 본인 계좌가 맞느냐. 왜냐면은 본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다른 곳에 지금 뭐 법적으로 네. 뭐 걸려 있어서 뭐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던가 아니면 그만큼 뭐 압류가 돼 있던가 그런 상황이라면은 자본금이 없다는 거죠. 신용이 좋지 않다. 네, 그렇죠. 저희 카페에서 이제 약간 권해드리는 게 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 확인하시고 계약서나 하자 이행 보증 증권이라든가 아, 맞습니다. 그 하자 보증에 대한 이런 어떤 기간을 네. 뭐 1년, 3년 이렇게 네. 한다니까 어우 좋잖아요. 네. 나중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공사가 끝나버리면은 남으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주니까 다음에 이제 저희 권해드리는 거는 이전에 했었던 공사하셨던 현장을 찾아가 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보면은 잠깐 했던 것을 자기가 이거를 공사를 마무리시킨 격으로 이렇게 과장되게 말했다고 근데 이제 보더라고요. 보통 네. 전에 공사하셨던 데를 한번 가셔서 네. 그 나쁜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2천만 원, 3천만 원 공사에 네. 잠깐 들러서 한번 뭐 주인분 이제 의뢰하셨던 분한테 이 공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거는 돈은 진행 상황에 따라서 입금을 해드리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주변에 피해 보신 분들도 다 똑같더라고요. 제발 공사만 마무리 해달라. 그러면은 요금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다. 아무 소리 안 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죠. 소비자께서 검증을 위해 하신 방법은 총 3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는 제외하자였고, 둘째로 계약서와 상세 견적서 그리고 공정표를 받자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실을 방문하자 했습니다. 이 프로세스만 봤을 때는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사기로 인해 답답해 하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례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기꾼이 위에 3가지 소비자 필터링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번 사례의 인테리어 업자는 최저가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가격대로 입찰한 업체였습니다. 가격 자체로는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제출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계약서, 상세 견적서, 공정표 모두 서류를 발급했습니다. 몇 가지 부족한 사항은 있었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서류는 모두 제공을 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소비자는 사무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사무실은 인테리어 업체의 단독 사무실이 아니라 타 업체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임시로 책상을 하나 둔 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고의로 누락해서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삭이던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를 걸고 사기를 친 부분입니다. 가족의 병원비와 산후조리원비로 써야 된다면서 계약 직후 3일 만에 총 대금의 50%를 지급받았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는 이 공사업자에게 끌려 다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50%의 공사 대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점점 공사업자에게 마무리만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업자는 마무리를 지어줄 테니 나머지 잔금을 전부 지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자분께서는 그래도 새로 태어나는 가족 핑계를 대는 이 사기꾼을 믿었고 결국 잔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는 완공되지 않았고 현재 보셨던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저희 인사고TV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상황들이고 그렇기에 선량한 인테리어 업체 또 소비자 모두를 위해서 이런 사기꾼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되는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도 조속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고TV는 이야기합니다. 첫째, 업체를 꼭 확인하세요. 먼저 사업자 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시되 인터넷을 통해 말소되지 않은 즉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시고 걸려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류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 상세 견적서, 공정표 꼭 작성하시고 하자 이행 보증보험 증권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류는 예방의 차원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꼭 제대로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셋째로 현장을 꼭 확인하세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 있다면 귀찮더라도 꼭 방문을 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진행했던 공사 현장을 알려주라고 하셔도 됩니다. 꼭 방문하셔서 집주인과 대화를 꼭 나눠보세요. 약속은 잘 지키는지, 추가금 요구는 안 하는지, 어떤 하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는 공유를 통해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귀찮으니까 혹은 번거로우니까 그냥 쉬쉬해야지 하면 다음 피해자는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사기와 피해 저희 인사고TV와 함께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제보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